이젠 쓸데가 없다더구나. 한겨울 묘지 앞 차디찬 무덤 곁에 노파 한 분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눈 위에는 끌려온 자국이 선명했고 옷깃은 거칠게 뜯겨 있었지요. 손목에는 누군가에게 붙잡혔던 거친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를 억지로 끌고 와 얼어 죽으라고 내버린 것이 분명했지요. 그 앞에 부모 없이 홀로 살아온 12살 고아 석돌이가 서 있었습니다. 글은 한자도 모르지만 사람의 눈빛과 거짓말을 귀신같이 알아채는 아이. 과연 이 범상치 않은 고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복 받아가세요. 먼 옛날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때의 일이지요. 한양 북쪽 성북 고개 너머에는 청열리라 불리는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매서웠습니다. 장터로 이어지는 물길이 꽁꽁 얼어붙으니 장사치들의 발길도 뜸해지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나날이 팍팍해져만 갔습니다. 이 마을 어귀 허름한 움막에 석돌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지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남겨진 석돌이는 산과 들을 헤매며 약초를 캐고 뗄나무를 주워다 장터에 내다 팔아 겨우 낀 일을 이었습니다. 글이라고는 한자도 배우지 못한 아이였지만 사람의 눈빛과 말끝을 유심히 살피는 재주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누가 속내를 감추는지 석돌이는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채곤 했지요. 마을 주막에서 일하는 서분이라는 안악이 있었습니다. 서분이는 틈만 나면 석돌이에게 물 한 사발과 마른 떡 조각을 몰래 쥐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서분이가 석돌이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겨울을 버티는구나. 석돌이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마을 이장은 석돌이를 대놓고 내쫓지는 않았으나 볼 때마다 한마디씩 경계하곤 했습니다. 말썽 만들지 말거라. 고아 주제에 눈에 띄면 좋을 게 없느니라. 석돌이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성북 고개를 넘으면 오래된 묘역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꺼리며 좀처럼 발길을 들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석돌이는 달랐습니다. 묘역 남쪽 비탈에는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약초가 자랐고 그것을 캐다 팔면 며칠 양식은 벌 수 있었습니다. 무섭고 안 무섭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가야만 했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 석돌이는 묘역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인데 낯선 발자국이 종종 눈 위에 찍혀 있었던 것이지요. 석돌이는 그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약초를 더 캐야 했습니다. 움막에 양식이 바닥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데도 석돌이는 묘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석돌이는 며칠에 걸쳐 캔 약초를 주막 뒷골목 약방 심부름꾼에게 넘기곤 했습니다. 심부름꾼은 약초 묶음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동전 몇 잎을 석돌이 손바닥에 툭 떨어뜨렸지요. 많은 돈은 아니었으나 석돌이에게는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소중한 양식값이었습니다. 서분이가 주막 뒤편에서 석돌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손에는 물 한 사발과 마른 떡 조각이 들려 있었지요. 얼른 먹어라. 손님들 눈에 띄기 전에. 석돌이는 말없이 떡을 받아 품에 넣고 물만 들이켰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깊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석돌이의 방식이었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새어 나왔습니다. 요즘 묘역 근처에 떠돌이가 보인다더군. 관아 사람도 왔다 갔다는 말이 있던데. 석돌이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쫑긋 세웠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쪽에 고였습니다. 마침 이장이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장은 사람들 사이에서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잡더니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묘역 근처는 해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하느니라. 밤에 얼어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 조심들 하게. 이장의 눈이 잠깐 석돌이 쪽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단속이라기보다 체면치레에 가까운 말이었지요. 서분이가 석돌이를 구석으로 데려가 낮은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남쪽 비탈만 돌고 해지면 바로 내려와라. 알겠느냐? 석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남쪽 비탈만으로는 겨울을 나기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석돌이는 움막 안에서 약초를 손질하며 내일의 동선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묘역 남쪽 비탈 그곳을 한 번만 더 다녀오면 보름은 버틸 수 있을 터였습니다. 서분이는 주막 문을 닫으며 문득 석돌이가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애는 어디 기댈 곳도 없구나.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한편 이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둠 속 누군가와 눈짓을 나누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밤이 깊어지자 바람 소리 사이로 까마귀 울음이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석돌이는 눈을 뜨자마자 움막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요. 성북 고개를 넘는 길에는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은 드물었고 간간이 짐승의 흔적만 눈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묘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낯선 발자국 몇 줄이 눈밭을 가로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발자국은 묘역 쪽에서 시작해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잠시 주위를 살피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약초를 캐지 않으면 굶어야 했으니까요. 남쪽 비탈에 도착한 석돌이는 바람을 피하려고 무덤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천덩어리 같은 것이 봉분 앞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석돌이는 발걸음을 늦추며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노파 한 분이 무덤 앞에 쓰러진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지요. 손끝은 파랗게 얼어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석돌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눈 위에는 끌린 자국이 선명했고 누군가 억지로 이 노파를 이곳에 눕힌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노파의 옷깃은 뜯겨 있었고 손목에는 거친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노파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흐린 눈동자가 석돌이를 향했지요. 오지 말거라. 노파가 떨리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으나 말투에는 묘한 품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석돌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계시면 해 지기 전에 얼어 죽으십니다. 노파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쓸 데가 없다더구나. 그 말끝이 산골 사람의 말투가 아니라는 것을 석돌이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캐묻지 않았지요. 그 순간 눈보라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이는 더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노파를 업고 일어서는데 뒤쪽 덤불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돌이는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요? 석돌이는 걸음을 재촉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왜 하필 묘지에 버렸을까? 석돌이는 노파를 업고 청열리로 내려왔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고개를 넘는 동안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마을 어귀에서 서분이가 마침 물을 길러 나왔다가 석돌이를 발견하고는 놀라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서분이가 노파의 얼굴을 살피며 급히 물었습니다. 석돌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묘역에서 찾았습니다. 누가 끌고 가서 버린 것 같습니다. 서분이는 더 묻지 않고 노파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약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정신이 오락가락했고 이름을 묻자 고개를 저으며 대답을 피했지요. 그날 저녁 무렵 주막에 낯선 사내가 찾아들었습니다. 장설이라 불리는 보부상이었지요. 장설이는 술을 시키고 장사꾼처럼 능청스럽게 떠들었으나 눈은 쉴 새 없이 주막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묘역 근처 길이 미끄럽더군요. 오늘도 넘어질 뻔했습니다. 장설이가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던졌습니다. 서분이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눈이 워낙 많이 왔으니까요. 그러나 서분이의 눈빛은 차분히 장설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구석에 앉아 장설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습니다. 말하는 사이사이 손톱을 만지작거리는 버릇, 말끝을 살짝 흐리는 특이한 어투. 석돌이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 넣었지요. 저 사람은 장사꾼이 아니다. 석돌이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장설이가 주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석돌이가 몰래 뒤를 밟으니 장설이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짧게 말을 나누고 있었지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분이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서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오해일 수도 있다. 함부로 단정 짓지 마라. 그러나 석돌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편 노파는 열에 들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똑똑히 들리지는 않았으나 그 말투만은 분명 평범한 노파의 것이 아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주막 주변에 낯선 발자국이 부쩍 늘어나 있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석돌이가 묘역에서 정체 모를 노파를 데려왔다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석돌이의 움막 주변을 서성이며 수군거렸습니다. 고아 주제에 일을 벌였군. 묘역에서 데려온 사람이라니 재수 없는 일 아닌가. 이장이 석돌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마을이 시끄럽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느냐. 이장의 말투는 나무라는 듯 했으나 그 안에는 체면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묘역에서 데려온 사람은 관아에서도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엮이면 마을 전체가 불편해지느니라. 서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숨이 먼저입니다. 얼어 죽게 생긴 사람을 내버려 두란 말씀이십니까? 이장은 서분이를 흘겨보았으나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둬라. 그 노파를. 고아의 움막에 두면 볼품 없어서 더 말이 많아지느니라. 노파는 이 대화를 방 안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파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지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몸은 바람에도 쓰러질 것처럼 약해 보였습니다. 석돌이가 노파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밖은 아직 춥습니다. 짧은 말이었으나 그 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지요. 그 무렵 주막에서는 장설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히 소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노파라던데요. 어디서 왔는지 이름도 안 밝힌다지요. 사람들은 점점 석돌이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엮이지 말자.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결론이었지요. 석돌이는 이장의 눈빛에서 이상한 것을 읽었습니다. 이장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분이가 석돌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밤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를 하자. 석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가 마을 어귀에서 장설이가 어둠 속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더라. 며칠이 지나자 노파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빛도 이전보다 또렷해졌지요. 서분이가 약방에서 받아 온 약첩을 가져왔습니다. 종이에는 약재 이름과 다리는 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석돌이가 약첩을 펼쳐보았으나 그를 몰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멍하니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노파가 무심코 약첩을 흘끗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감초 2돈, 황기석 돈, 대추 5다리로구나. 서분이와 석돌이가 동시에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노파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돼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산골에서 떠돌던 노파가 어찌 글을 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석돌이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 한 사발을 노파에게 건네며 기다렸지요. 노파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에 깊이 들어오면 다친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진심 어린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그 말이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파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기 때문이지요. 서분이도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노파는 산골 노파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무렵 장설이의 움직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장사꾼처럼 굴지 않고 마을 밖에서 온 수상한 자들과 자주 말을 섞는 모습이 눈에 띄었지요. 어느 날 마을 밖에서 험상궂은 사내 둘이 나타나 장설이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윤참봉이라는 토후의 하수인처럼 보였지요. 서분이가 석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더 두면 위험하다. 숨길 곳을 찾아야 한다. 석돌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옛 사당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는 곳이지요. 노파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아는 듯한 표정이었으나 입을 열지는 않았지요. 그날 밤 석돌이는 노파를 옮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 밖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참봉 쪽에서 보낸 사람이 이장을 찾아온 것이지요. 이장은 밤늦게 자기 집 뒤편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전이 든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이장은 망설였습니다.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윤참봉의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장 어른의 아드님 일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논문서 1도요.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안의 약점이 윤참봉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장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분이네 방에 있소. 오늘 밤 옮긴다 하더이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지요. 그날 밤 하수인들이 청열리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길목 곳곳에 사람이 배치되었고 어둠 속에서 횃불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장설이는 느닷없이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나는 장사꾼일 뿐이요. 이런 일엔 상관없소. 자신만에 빠져나갈 구멍을 이미 만들어 둔 얄미운 자였지요. 서분이는 주막에 손님이 있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며 석돌이에게 몰래 신호를 보냈습니다. 석돌이는 재빨리 노파를 업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지요. 옛 사당터로 가려 했으나 이미 길목이 막혀 있었습니다.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끝난다. 나를 두고 가거라. 석돌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다시 말했지요. 왜 이러느냐?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석돌이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또 버려지시게요. 그 한마디에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만 붉어질 뿐이었지요. 하수인들이 마을 사람들을 겁주며 소리쳤습니다. 관아의 명이다. 숨기는 자는 같이 벌을 받는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지요. 석돌이는 횃불의 위치와 눈 위의 발자국을 살피며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고는 방향을 틀어 묘지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수인들이 바로 뒤까지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순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숨을 수 있는 곳은 묘지였지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곳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석돌이는 노파를 업고 눈보라 속을 달렸습니다. 묘역에 도착하자 석돌이는 봉분 사이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노파를 작은 무덤 뒤에 눕히고 자신의 겉옷으로 덮어 주었지요.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다시 오면 안 되는 곳이다. 그 말에는 단순한 두려움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횃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수인들이 묘역으로 올라오고 있었지요. 석돌이는 횃불의 흔들림을 보며 거리와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셋인가 넷인가. 한쪽은 동쪽으로 돌아오고 한쪽은 바로 이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품에서 약초 자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반대편 덤불 쪽으로 힘껏 던졌지요. 자루가 떨어지며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저쪽이다. 하수인 둘이 속아서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길이 열렸지요. 그러나 장설이는 다른 자들과 달랐습니다. 장설이는 주막에서 보았던 석돌이의 버릇을 떠올렸지요. 이 아이는 위험할 때 일부러 소리를 내어 주의를 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설이는 소리가 난 반대편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석돌이는 노파를 업고 다시 움직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노파가 물었지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느냐? 석돌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죽는 건 싫어요. 그 한마디에 노파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손이 뻗어나와 석돌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장설이었지요. 잡았다. 이놈. 석돌이는 뿌리치려 했으나 장설이의 소나귀는 단단했습니다. 장설이가 석돌이의 팔을 비틀며 다그쳤습니다. 노파가 어디 있느냐? 순순히 말해라. 석돌이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요.
눈가에 눈물이 고였으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묘역 아래쪽에서 횃불들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분이가 산신제를 준비하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데려온 것이지요. 그 앞에는 박노장이라 불리는 군관 출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노장은 며칠 전부터 묘역 근처에 낯선 발자국이 늘어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던 터였지요. 장설이는 당황했으나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도둑질을 하여 붙잡은 것이오. 박노장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훔쳤다는 말이오? 장설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윤참봉 어른께서 아시는 일이오. 순간 사람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석돌이가 놓치지 않고 물었지요. 윤참봉이 왜 여기까지 옵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장설이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박노장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윤참봉의 일이라면 관아에서 밝힐 것이오. 이 아이를 놓으시오. 장설이는 머뭇거렸고 다른 하수인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노파가 봉분 뒤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노파에게 쏠렸지요. 노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집의 죄를 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으나 말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은 것이지요. 하수인이 노파를 끌어가려 했습니다. 박노장이 앞을 막아섰지요. 이 사람은 관아로 간다. 손대면 관아를 모욕하는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양심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하나둘 노파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서분이가 외쳤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입니다. 장설이는 틈을 타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석돌이가 미리 봉분 사이에 깔아둔 줄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박노장이 장설이를 붙잡았습니다. 이자도 관아로 데려가겠소. 묘역 위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참봉의 비리와 협박, 폭행이 하나씩 드러났지요. 윤참봉은 끝까지 발뺌하며 소리쳤습니다. 천한 것들의 모함이요. 그러나 증언과 정황이 맞아떨어지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장의 약점도 밝혀졌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덮으려던 논문서가 윤참봉의 손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장은 고개를 떨구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나약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이장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참봉은 파면되어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권세를 믿고 사람을 해치던 자의 마땅한 끝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석돌이를 외면하고 멀리했던 것이 후회되었기 때문입니다. 노파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전에 억울한 일이 바로잡혔다는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했지요. 노파는 떠나기 전에 석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살린 것은 나 하나가 아니다. 석돌이는 그 말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으나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분이는 주막을 지켜냈고 마을에 조용히 정을 남겼습니다. 석돌이에게 서분이가 말했지요. 이제 그를 배워보거라. 내 머리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게다. 노파가 떠나며 남긴 작은 노자가 석돌이의 배움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묘역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났지요. 석돌이는 그곳에 다시 서서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처음 노파를 발견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버림을 끊었습니다. 사람의 값은 태생이 아니라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석돌이는 그 겨울에 배웠지요. 석돌이는 여전히 가난했으나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덕불고 피르린이라 하였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이지요. 석돌이는 부모 없이 태어나 천대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고아였지요. 그러나 이 아이는 묘지 앞에 버려진 할머니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굶주리고 힘든 처지였건만 얼어 죽게 생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 성현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석돌이가 베푼 작은 선행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고 홀로 외로웠던 아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었지요. 사람의 값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